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엔 뭐 할 거야? 남편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정리했다. 여느 때처럼 깔끔한 차림. 손끝으로 넥타이를 매만지며 마지막으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그 모습은 익숙했다. 아내는 조용히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손에 익은 칼질, 규칙적인 도마 소리. 남편이 외출하기 전 언제나처럼 저녁을 차려놓았다. 그냥 집에 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남편은 피식 웃으며 넥타이를 단단히 묶고 주머니에서 향수를 꺼냈다. 손목과 목덜미에 두어 번 뿌린 뒤 가볍게 향을 맡아보았다. 난 여자 만나러 가. 늦게 들어올 거니까 기다리지 마. 남편의 말은 마치 퇴근 후 동료들과 가볍게 술 한잔하고 오겠다는 듯 가벼웠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그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래. 짧고 간결한 대답. 남편은 그녀의 반응을 살피려는 듯 거울을 보며 고개를 살짝 돌렸다. 이젠 아무렇지도 않아?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았다. 괜찮아. 당신이 행복하면 돼. 남편은 피식 웃었다. 역시 넌 쿨해서 좋아. 그는 가볍게 휘파람을 불며 현관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 나자 거실은 한순간에 고요해졌다. 아내는 천천히 손을 씻고 젖은 손을 행주에 닦았다. 그가 없는 집안은 늘 조용했다. 그가 있을 때와 다를 것 없을 정도로 사실 그녀는 익숙했다. 그가 언제부터 이렇게 대놓고 바람을 피웠을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처음엔 분명 숨겼었다. 퇴근이 늦어지고 향수가 바뀌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는 일이 잦아지면서 그녀는 알게 되었다. 하지만 직접 말로 들은 것은 1년 전이었다. 나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그때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걸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다. 너도 이제 눈치챘을 거 아냐. 숨기는 거 더 이상 의미 없잖아.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그는 당당하게 그녀 앞에서 외출 준비를 하고 나가기 시작했다. 아내는 묻지 않았다. 그리고 남편은 그걸 쿠함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묻지 않을 뿐이었다. 거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왔다. 밤 공기는 차가웠다. 그는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레스토랑 혹은 호텔바, 그리고 결국엔 여관. 이제는 대충 짐작이 갔다. 그의 셔츠에는 그녀가 쓰지 않는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고 그의 휴대폰에는 지우지 못한 메시지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한 번은 그의 셔츠에서 립스틱 자국을 발견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묻지 않았다. 괜찮았다. 괜찮아. 당신이 행복하면 돼.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그녀는 책을 들었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켰다. 문이 열릴 시간. 아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싱크대 위에는 저녁 식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는 절대 저녁을 먹지 않았다. 나가서 먹을 거야. 언제부턴가 그는 집밥보다 밖에서의 식사를 더 즐겼다. 그녀는 남편이 좋아하는 생선을 냉장고에 넣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필요 없는데. 그는 집에서의 따뜻한 밥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 밥을 먹는 게 익숙해졌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남편이 들어왔다. 왔어.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남편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피곤하다. 그의 셔츠에는 익숙한 향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밥 먹었어? 남편은 무심히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당신은? 나가서 먹었지. 역시나. 씻고 잘래? 응. 피곤하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얼마나 더 남았을까?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 그녀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른다. 그녀는 여전히 묻지 않았다. 괜찮아. 당신이 행복하면 돼.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이 사실을 절대 모를 것이다. 그녀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될 때쯤이면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조명이 깔려 있었다. 밤 공기가 창문 틈새로 살짝 들어왔지만 방 안은 따뜻했다. 그리고 서로의 온기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다. 남편은 침대에 기대어 앉아 넥타이를 풀었다. 긴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것처럼 익숙한 손길로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는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침대 맞은편 소파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짙은 와인색 원피스, 가느다란 팔목에 걸쳐진 얇은 팔찌. 그녀는 와인잔을 손에 들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언제 이혼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남편은 살짝 피식 웃었다. 와인 한 모금을 삼키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 타이밍이 필요해.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이 대화도 너무 익숙했다. 나도 이제 기다리기 힘들어. 그녀는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남편 쪽으로 다가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그 말 몇 번째 듣는 줄 알아?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무 서두르면 망칠 수도 있잖아.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도 완전히 잡지도 않았다. 그저 그 온기를 느끼면서 조용히 속삭였다. 난 서두르는 게 아니야. 우리 관계가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있어야 하는지 묻는 거야.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내랑 완전히 정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아직은 복잡해. 대체 뭐가 그렇게 복잡한데?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날카로워졌다. 그 여자, 이혼하자고 하면 안 한다고 할 사람 아니잖아. 넌 말만 하면 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표정을 살피다가 작게 웃었다. 혹시 아직도 내 아내한테 미안한 거야?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뭐. 그녀는 손끝으로 남편의 셔츠 깃을 잡아당기며 그를 바라보았다. 너무 오래 기다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무거웠다. 난 이제 내가 나만 바라봐 줬으면 해. 남편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눈빛이 언제까지 자신을 향할 것인지 궁금했다. 지금은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야. 그녀는 그의 넥타이를 살짝 당기며 속삭였다. 나를 선택할 거야? 아니면 계속 아내 곁에 남을 거야? 남편은 짙어진 숨을 내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선을 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을 다시 되돌릴 수 없을 것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남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조용히 숨을 내쉬며 그가 깨어나길 기다리는 듯했다. 무슨 생각해? 그녀가 속삭였다. 남편은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냥 우리 관계가 언제쯤 정리될 수 있을까 생각했어. 그래서 답은 나왔어. 그녀가 기대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남편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곧 정리할 거야. 그녀는 가만히 그의 말을 들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럼 다음번엔 내 집에서 만나도 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이 갖는 의미는 무거웠다. 남편은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집에서. 그래. 내가 진짜 정리할 거라면 나도 이제 숨지 않고 싶어. 남편은 생각에 잠긴 듯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말끝을 흐리는 걸 보고 쓴 웃음을 지었다. 역시 넌 아직 준비가 안 된 거구나. 남편은 그녀를 붙잡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그저. 그녀는 천천히 그의 손을 떼어냈다. 이제 더 이상 미뤄지진 않았으면 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정리했다. 곧 연락해.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진짜로 나를 선택할 때야.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갔다. 남편은 한동안 침대에 누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문을 열며 아내를 바라보았다. 아내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왔어. 아내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다. 그는 그녀를 보며 문득 그녀의 반응이 너무 담담하다는 걸 깨달았다. 이혼을 얘기하면 그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과연 그녀는 정말 아무렇지 않을까? 그는 아내를 향해 걸어가다 멈춰섰다. 아내는 천천히 책을 덮고 그를 바라보았다. 왜?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평온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고개를 저으며 피곤하다는 듯 방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남편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남편이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곧 그녀에게도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속삭였다. 괜찮아. 당신이 행복하면 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다시 책을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남편이 문을 닫고 떠난 후 아내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그런데도 그녀는 일부러 창문을 닫지 않았다. 이 공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싶었다. 손끝이 서늘했다. 심장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익숙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10년 전을 떠올렸다. 그때도 그녀는 아팠다. 그날도 이렇게 추운 밤이었다. 희미한 병실 불빛 아래 그녀는 힘겹게 숨을 내쉬고 있었다. 온몸이 무겁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다. 눈을 감으면 모든 게 멀어지는 것 같았고 눈을 뜨면 현실이 너무나도 선명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마다 남편이 곁에 있었다. 그는 병실 침대 곁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괜찮아. 난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힘들지 않아? 아니.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널 두고 가는 게 더 힘들어. 그때 그녀는 깨달았다.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며칠 밤을 꼬박 세웠다.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가 의식을 잃을 뻔할 때마다 남편은 손을 꼭 쥐고 흔들었다. 일어나. 나랑 약속했잖아. 그녀가 힘겹게 눈을 뜨면 남편은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다. 잘했어. 이제 좀 더 버텨보자. 그렇게 그는 그녀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살아났다. 그 기억이 그녀를 붙잡았다. 지금 그의 모습이 변했더라도, 지금 그가 다른 여자에게 가고 있더라도 그녀는 그를 미워할 수 없었다. 그가 변한 건 아내가 몰랐던 어떤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사람은 변하는 거야.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때의 남편만은 진짜였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그가 지금 다른 여자를 품고 있더라도 그때 그가 그녀를 사랑했던 건 거짓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미워할 수 없었다. 미워하기에는 그는 너무 소중한 기억이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벽시계가 초침을 움직였다. 그래도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그때의 당신을 믿고 싶어. 남편은 변했지만 그때의 남편까지 부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다시 그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가 행복하다면 그녀도 괜찮았다. 아침이 밝아왔다. 거실에는 어젯밤 그대로 남겨진 저녁 식사가 있었다. 따뜻했던 국은 식었고 남편이 좋아하는 생선구이도 차가워졌다. 아내는 식탁을 정리하며 조용히 시간을 기다렸다. 그는 언제쯤 들어올까? 어느새 시계는 오전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와이셔츠는 약간 구겨져 있었다. 손목에는 내연녀가 남긴 듯한 얇은 붉은색 자국이 보였다. 아내는 식탁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남편은 하품을 하며 넥타이를 벗어 의자에 툭 던졌다. 응. 피곤하다. 그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털썩 앉았다. 어제는 잘 놀았어. 아내는 자연스럽게 물었다. 남편은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진짜 좋았어. 술도 맛있었고 분위기도 최고였고. 그는 웃으며 손을 뒤로 기대며 말했다. 여자가 너무 잘해줘서
완전 기분 좋더라. 솔직히 내가 좀 배워야 돼. 그녀는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았다. 그래.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뭐 질투 같은 건 안 하잖아. 오히려 다행이지, 그치? 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내는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네. 남편은 어깨를 으쓱이며 가볍게 농담을 던졌다. 너도 좀 즐겨봐. 바람 한번 펴봐. 진짜 재밌어.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남편은 그녀의 태도에 재미없다는 듯 웃었다. 그래서 내가 재미없는 거야. 그는 무심히 소파에 등을 기댔다. 난 내가 이렇게 감정이 없는 게 제일 신기해. 다른 여자들 같았으면 난리 났을 텐데. 넌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잖아?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응, 그러려니 해. 남편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참, 대단한 여자야. 어쨌든 피곤하니까 씻고 잘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다. 아내는 그를 바라보다가 문이 닫히는 순간 조용히 시계를 바라보았다. 창문을 열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남편이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것이. 예전에는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까지 변한 걸까? 그녀는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 기억 때문에 남편을 미워할 수 없었다. 설령 지금 그가 변했더라도 그녀는 여전히 그때의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차가운 병원 대기실. 아내는 조용히 손끝을 매만지며 앉아 있었다. 병원의 특유한 소독약 냄새가 공기 중에 스며들어 있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다. 이곳에 오는 건 몇 번째였을까?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몸이 쉽게 무거워지고 가끔씩 이유 없는 어지러움이 찾아왔다. 밤이 되면 몸에 기운이 빠졌고 손끝이 시려왔다. 처음엔 그냥 계절 탓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두 번째 병원 진료에서 그녀는 더 이상 그저 피곤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검사 결과를 보니 좀 더 정밀 검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가족 중에 같은 병력이 있는 분이 있나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검사를 더 받았고 오늘이 그 결과를 듣는 날이었다. 최대 6개월 남았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아내는 눈을 깜빡이며 의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6개월. 너무도 짧고 너무도 명확한 숫자.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렇군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살폈다.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예상하고 있었어요. 거짓말이었다. 아니, 어쩌면 정말로 괜찮을지도 몰랐다. 처음 병원에 올 때부터 그녀는 어렴풋이 알았다. 자신의 몸이 심상치 않다는 걸. 그리고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도. 남편분에게는 말씀하실 건가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입을 꾹 다물었다. 병원에서 오는 길, 그녀는 오래도록 생각했다.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를 다시 한번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를 떠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남편이 내연녀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녀는 혼자 남아 집에서 긴 밤을 보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지금까지 그를 붙잡고 있는 이유였다. 그가 마지막까지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랐다. 병원을 나서자 바람이 차가웠다. 하늘은 맑았지만 이상하리만큼 공기가 서늘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잠시 병원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남은 6개월. 이 시간 동안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었더라. 한참을 생각해 보았지만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그녀의 삶은 늘 남편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남편이 좋아하는 집, 남편이 원하는 생활.
하지만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분주하게 오가는 차들,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들. 모든 것이 여전히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녀는 곧 이 모든 것과 작별해야 했다. 그 사실을 남편은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다. 괜찮아. 당신이 행복하면 돼.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하지만 정말로 괜찮은 걸까? 이제 남편 없이도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할까? 그녀는 천천히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 안은 조용했다. 여느 때처럼 남편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다. 손이 살짝 떨렸다. 6개월. 그 시간 동안 남편이 자신을 한 번이라도 다시 돌아볼까? 아니면 끝까지 그녀가 사라진 후에야 모든 걸 알게 될까?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아무래도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를 것 같았다. 그것이 그녀가 원하는 결말이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두고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겠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를 지켜볼 것이다. 그가 행복한 모습이 마지막 기억이 되길 바라며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호텔 방 안은 은은한 조명 아래 나른한 공기를 품고 있었다. 남편은 한 손으로 와인잔을 들고 다른 손으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이네. 내연녀가 침대에 앉아 그의 셔츠를 바라보며 말했다. 남편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자유를 느끼니까 그런가 봐. 그녀는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장난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아내는 아직도 아무 말 안 해? 남편은 피식 웃었다. 응. 여전히 모른 척해. 그게 오히려 무서울 정도야. 내연녀는 그의 와인잔을 뺏어 한 모금 마셨다. 그럼 이제 정말 이혼할 거지.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나 이제 기다리는 거 힘들어. 언제까지 숨어서 만나야 해.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쓰다듬었다. 곧 정리할 거야. 타이밍을 봐야지. 내연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바라봤다. 그 말 벌써 몇 번째 듣는 거야? 그는 가볍게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진짜야. 조금만 더 기다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선을 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내연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조용히 말했다. 솔직히 가끔은 불안해. 뭐가? 그 여자가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 남편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아내는 원래 그런 성격이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 내가 뭐라 해도 그냥 조용히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말이야. 그녀는 그의 가슴팍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다. 어떤 여자도 사랑하는 남자가 바람 피우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어. 남편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뭐, 그녀가 날 떠날 거라도 생각해. 내연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냥 이상해. 마치 뭔가 알고 있는 사람 같아. 그게 불안해.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더 빨리 정리하면 되잖아. 그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진짜로 이혼할 생각은 있는 거야? 남편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럼, 널 위해서라도. 그 말에 그녀는 가볍게 웃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남편은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야겠다. 내연녀는 침대에 누운 채 팔을 펴고 그를 바라보았다.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돼. 아내가 의심할지도 몰라. 그녀는 피식 웃었다. 의심 같은 거 할까? 그는 셔츠를 입으며 말했다. 그래도 집에는 가야지.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진짜야? 아니면 아직도 못 정리하겠는 거야? 남편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정리할 거야. 진짜로. 그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가만히 미소 지었다. 그래. 믿을게. 그러나 그녀의 표정엔 어딘가 불안감이 깃들어 있었다. 호텔을 나서는 길,
남편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어딘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찜찜했다. 아내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 그는 집으로 향하는 길에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 뭐 먹었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아내는 조용했다. 그는 집으로 가는 길, 문득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을 추궁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은 어쩐지 그 침묵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에이, 별거 아니겠지. 그는 고개를 저으며 차를 몰았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그녀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조용한 방 안, 한지 위에 잉크가 번졌다. 아내는 천천히 펜을 들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의사가 말했던 6개월이 이제는 현실처럼 다가왔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언제부터였을까? 남편이 점점 집을 비우기 시작한 게, 그의 셔츠에서 낯선 향이 나기 시작한 게, 침대에 반이 비어 있는 것이 익숙해진 게. 그러나 그녀는 묻지 않았다. 묻는다고 달라질 것은 없었다. 그는 이미 그녀를 떠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다. 그를 원망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원망의 편지가 아닌 작별의 편지가 될 것이다. 당신은 몰랐겠지만 난 오래전부터 아팠어요. 아내는 천천히 한 글자 적어 내려갔다. 남편이 처음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이미 아팠다. 병이 그녀를 갉아먹고 있었고 그녀는 매일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알리지 않았다. 남편을 붙잡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남편이 없는 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이 슬펐지만 그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그녀는 그를 붙잡고 싶지 않았다. 남편이 행복한 얼굴을 하고 집을 나설 때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괜찮아. 당신이 행복하면 돼. 그는 몰랐다. 그녀가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반복했는지, 얼마나 자신을 속이면서 이 말을 했는지. 당신이 행복했던 그 순간들, 난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녀는 문장을 적으며 10년 전을 떠올렸다. 그때도 그녀는 아팠다. 하지만 남편은 곁을 떠나지 않았다. 병실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밤을 새워 그녀를 지켜보았던 그 사람이 떠올랐다. 난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때 남편은 그렇게 말했다. 그녀는 그 말을 믿었다. 그렇게 사랑받았던 기억이 있었기에 남편을 미워할 수 없었다. 설령 지금 그가 변했다 하더라도 그는 한때 그녀의 전부였고 그녀 또한 그의 전부였다. 그 기억이 있었기에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너무 후회하지 마요. 남편은 이 편지를 읽으며 어떤 표정을 지을까? 이제야 그녀가 아팠다는 걸 알게 되겠지. 그리고 그녀가 곁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겠지.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붙잡지 않기를 바랐다. 그가 죄책감에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남편이 이 편지를 덮고 평소처럼 웃으며 살아가기를 바랐다. 그리고 나 없는 세상에서도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요.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소원이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편지를 바라보았다. 손끝이 떨렸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조용히 한 문장을 덧붙였다. 괜찮아. 난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남편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행복을 빌며 그가 이 편지를 읽게 될 날을 기다리며 창문을 열자 밤 공기가 서늘하게 스며들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창밖에서 반짝였고 바람이 조용히 커튼을 흔들었다. 아내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유난히 많았다. 이제 곧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었다. 그는 오늘도 언제나처럼 내연녀를 만나고 있을 것이다. 술을 마시고 웃고 사랑을 나누고 그녀가 없는 동안에도 그의 시간은 여전히 흘러갈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를 기다릴 수 없었다. 이제 그녀가 먼저 떠나야 할 차례였다. 아내는 부엌으로 향했다.
주방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들. 그가 가장 좋아했던 생선구이를 조심스럽게 접시에 담았다. 된장국도 따뜻하게 끓였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이 음식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녀가 떠난 후에도 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고 아무렇지도 않게 밖에서 저녁을 해결할까? 이제 그것도 그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테이블을 정리하고 그녀는 조용히 거실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 공간에 그녀가 있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남편이 앉던 소파를 쓰다듬었다. 남편의 셔츠가 걸려있는 옷걸이를 바라보았다. 그가 매일 서두르며 나가던 현관문을 바라보았다. 이제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모든 걸 눈치챌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조금 늦게 귀가한 그녀가 잠시 나갔다고 생각할까? 그녀는 끝까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기로 했다. 짐을 챙기면서도 그녀는 짐작했다. 남편은 처음에는 그녀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아마 내일 아침에도 여느 때처럼 출근할 준비를 할 것이고 저녁이 되면 또 그 여자를 만나러 갈 것이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 그녀가 보이지 않으면 그제야 궁금해질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주소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다. 경찰서에도 호스피스 병원에도 그녀가 사라진 후 남편이 찾아오면 절대 행방을 알리지 말라고 미리 요청해 두었다. 이제 그녀가 있는 곳은 그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서랍에서 남편이 좋아했던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밝게 웃고 있었다. 그때의 남편과 지금의 남편은 너무 달라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사진을 내려놓고 짐을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한번 돌아보았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 좋았던 기억과 아팠던 기억들, 모두가 차곡차곡 쌓여있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떠날 시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조용히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다. 그곳은 죽음을 준비하는 곳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문을 닫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잘 있어.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늘 그렇듯 그녀는 기다리지 않는다는 듯한 태도로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거실 불은 켜져 있었고 주방에서 은은한 음식 냄새가 났다. 남편은 무심코 식탁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광경을 마주했다. 식탁 위에 한 상 차려진 저녁. 국은 아직도 따뜻했고 생선구이에서는 익숙한 향이 풍겼다. 마치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정갈하게 놓인 수저와 젓가락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순간적으로 멈춰섰다. 이상했다. 그녀는 언제부턴가 그에게 저녁을 차려놓지 않았다. 그가 집에서 저녁을 먹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데 오늘따라 이토록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유는 뭘까?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진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다. 남편은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편지를 집어들었다. 흰 봉투 위에는 아무런 글씨도 없었다. 그녀가 남긴 것임을 직감하면서도 그는 한순간 열기를 망설였다. 이 편지를 열면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결국 그는 봉투를 열었다. 얇은 종이 한 장이 손끝에 닿았다. 그는 천천히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당신은 몰랐겠지만 난 오래전부터 아팠어요. 하지만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당신이 행복했던 그 순간들, 난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후회하지 마요. 그리고 나 없는 세상에서도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요.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남편의 손이 떨렸다. 그는 한 번 더, 그리고 또 한 번 편지를 읽었다. 하지만 글자들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고 흐릿하게 번져갔다. 그는 깨달았다. 그녀는 이미 떠나버렸다는 것을. 그녀는 병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떠날 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때 그녀는 이 사실을 홀로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그녀를 외면하고 있을 때 그녀는 그를 위해 마지막까지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가 그녀를 두고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있을 때 그녀는 그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녀가 떠난 후에야 그는 모든 걸 알게 됐다. 남편은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을 떠올렸다. 그녀는 평소처럼 조용히 그를 맞았고 언제나처럼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변함없이 미소를 지었고 자신이 아프다는 기색조차 내비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그를 안심시키고 떠났다. 괜찮아. 당신이 행복하면 돼. 그녀가 남겼던 말들이 그의 귓가를 때렸다. 그 말이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가 원한 행복을 그는 절대로 가질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녀가 없는 삶에서 그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을 테니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남편은 조용히 속삭였다. 하지만 그 말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다. 그는 주방을 바라보았다. 식탁 위에 남겨진 따뜻한 음식들. 마치 그녀가 여전히 여기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천천히 수저를 들었다.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그 순간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이제 없었지만 마지막까지 그를 위해 남긴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가 그것을 느끼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흐느꼈다. 그녀가 떠난 후 처음으로 식탁 위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차려놓은 음식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어젯밤 그 음식을 먹으며 울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그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진짜 떠난 거야? 남편은 조용히 식탁을 내려다보았다. 국그릇은 텅 비어 있었고 젓가락이 놓여 있던 자리에는 작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자리. 하지만 이제 그녀는 없었다. 이제야 그는 그녀가 떠났음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거실로 걸어 나왔다. 공기는 텅 빈 공간에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가 늘 앉아 있던 소파는 너무도 차가워 보였다. 거기엔 아직도 그녀가 덮고 있던 담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담요를 덮고 혼자서 밤을 보냈을까? 그가 없던 시간 동안 그녀는 이 공간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남편은 천천히 소파에 앉아 그녀가 남긴 흔적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그녀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도 곧 사라질 것이다. 그녀는 돌아오지 않으니까. 서랍을 열었다. 그녀가 정리해 놓은 작은 상자들이 보였다. 정리정돈을 잘하는 그녀답게 모든 것이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무심코 하나의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십 장의 메모지를 발견했다. 당신이 좋아하는 반찬 만들기, 잊지 말기. 당신이 출장을 가면 그동안 할 일 정리하기. 당신이 늦게 들어오는 날 혼자 저녁 챙겨 먹기. 모두 다 그를 위한 것들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그를 위한 흔적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러다 손이 멈췄다. 나중에 당신이 이걸 보면 난 이미 없겠지. 그래도 후회하지 말아요. 난 정말로 괜찮았어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그녀는 끝까지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다. 그가 자신을 떠나 있었던 시간들조차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가 바람을 피우던 시간도, 그녀를 외면했던 날들도 그녀는 묵묵히 견디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이제야 알게 됐다. 그녀가 그 모든 걸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그저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걸.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을 지켜주고 싶어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서랍을 천천히 닫았다. 창가로 다가갔다. 그녀가 늘 서 있던 자리였다. 그녀는 이곳에서 바깥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그를 기다리면서, 아니면 그가 돌아오지 않는 밤을 견디면서 그녀가 여기 서 있던 날들이 스쳐갔다. 그녀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다렸을까? 그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그녀가 떠나고 처음 맞는 새벽이었다. 그 바람은 마치 그녀가 남긴 마지막 흔적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괜찮아. 당신이 행복하면 돼. 그는 그 말을 듣고도 이제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가 없는 세상에서 그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녀가 남긴 흔적만이 조용히 집안을 감싸고 있었다.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이 후회했다. 호텔방 안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이전과는 달랐다. 항상 가벼운 웃음으로 시작됐던 만남이었지만 오늘은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내연녀는 소파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래서 이제 이혼할 거야? 남편은 술잔을 들고 천천히 흔들었다. 그리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의 얼굴을 살폈다. 왜 대답이 없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술을 한 모금 삼켰다. 조금만 시간을 더 줘. 그 말에 내연녀는 피식 웃었다. 그 말 몇 번째 듣는 줄 알아?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거야? 설마 아직도 그 여자한테 미련이 있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손에 들린 술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모르겠어. 그 순간 내연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남편을 쏘아보았다. 너 정말 한심하다. 내가 그렇게 떠나고 싶어 했던 여자가 이제 없으니까 후회가 되는 거야. 남편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 그러나 호텔방이라 피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손에 쥔 채 가볍게 혀를 찼다. 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내가 그 여자랑 끝내게 기다렸고, 내가 나를 선택하게 기다렸어. 하지만 결국 넌 아무것도 못했잖아. 남편은 그녀의 말에 아무런 단박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무표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 여자 죽은 후에야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 참 뻔하다, 정말. 그녀는 쓰게 웃었다. 그런데 말이야, 이제 내가 깨달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남편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그 여자는 없어.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붙잡을 사람은 나뿐이야.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제 그 여자 생각하지 말고 나랑. 그러나 남편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녀는 움찔했다. 남편은 차갑게 웃었다. 이제 와서 보니까 난 내가 아니라 그녀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난 널 선택한 적 없어. 그냥 도망치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물러섰다. 내가 원한 게 이런 거였어. 그녀의 눈가가 흔들렸다.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그 여자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 남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쏘아붙였다. 이제 와서 깨달았다고. 그래, 정말 한심해. 난 내가 끝까지 나쁜 놈으로 남아줬으면 했어. 그녀는 가방을 들고 차가운 얼굴로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 앞에서 한마디를 던졌다. 잘 살아. 후회하면서. 그리고 문이 닫혔다. 남편은 조용히 남겨진 호텔 방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떠났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이마를 문질렀다. 내연녀도 아내도 모두 사라졌다. 그리고 자신만 남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모든 걸 깨달았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거실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남편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떠난 지 며칠이 지났다. 그가 문득 깨달은 것은 그녀가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휴대폰을 꺼내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하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다. 현재 고객님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떠났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 낯설었다. 그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어디야? 몸은 괜찮아? 제발 답장 좀 해줘. 그러나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다. 그녀가 정말 사라졌다는 것이 실감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흔적을 찾기 위해 집안을 뒤졌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났다. 남편이 알 수 있는 단서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옷은 일부 남아 있었지만 대부분의 짐이 사라졌다. 화장대에는 그녀가 평소 쓰던 향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떠날 걸 준비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오래전부터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남편은 한참을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 무엇보다 왜 그에게조차 행선지를 알리지 않았을까?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이제는 직접 찾아야 했다. 남편은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에게 그녀의 실종 신고를 하려 했지만 담당자는 그를 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연락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네. 경찰은 서류를 확인하며 덧붙였다. 당신의 아내분께서 미리 말씀해 두셨습니다. 본인을 찾는 일이 생기더라도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그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뭐라고요? 경찰은 다시 한번 말했다. 당신이 아내분을 찾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미리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미리 자신이 찾아올 것을 예상하고 경찰서에 연락을 해두었다는 말인가? 그럼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아시는 거죠? 경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부탁했나요? 네. 강력하게 요청하셨습니다. 남편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을 차단하고 떠났다. 그는 한 번 더 경찰에게 부탁했다. 제발 한 번만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같았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 말은 그녀의 행방을 알지만 말해줄 수 없다는 뜻이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경찰서를 나오며 그는 막막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정말 자신을 철저히 차단하고 떠났다. 그가 후회하고 찾아와도, 그가 아무리 그녀를 그리워해도 그녀는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거리 한복판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야 진짜로 그녀를 잃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녀는 이미 그를 지우고 떠났으니까. 그리고 그는 그녀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야 했다. 남편은 병원의 하얀 복도를 걸으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곳에 올 줄은 몰랐다. 아니, 올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사라지고 그녀를 찾을 수 없게 된 지금, 그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 병원, 그녀가 사라지기 전까지도 자주 드나들었을 곳. 그녀는 그동안 건강했다. 적어도 남편이 보기에 그녀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다. 그녀는 항상 조용했고 한 번도 아프다는 내색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왜 그녀는 갑자기 사라져야만 했을까? 그 의문을 풀기 위해 그는 이곳에 왔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다녔던 병원이었다. 접수대 앞에 선 남편은 한참 동안 망설였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말할까? 그녀의 이름을 말할까? 그러다 결국 그녀의 이름을 입 밖에 냈다. 씨의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접수 직원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가족이신가요? 네, 남편입니다. 직원은 뭔가를 조회한 후 곤난처한 얼굴이 되었다. 죄송합니다.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기록이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남편은 멍해졌다. 비공개요? 네, 사전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본인의 병력 기록을 가족에게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요. 그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을 차단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저는 남편입니다. 그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알려드릴 수 없어요.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담당 의사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의사는 중년의 남성이었다. 남편은 의사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제 아내가 무슨 병이었습니까? 의사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미 알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시한부였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의사를 바라보았다. 시한부요? 네. 말기암이었습니다. 이미 몸 전체로 전이 든 상태였죠.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곧 떠나야 한다는 걸.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그를 위해 침묵을 지켰다. 왜?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다.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의사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에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마지막까지 그냥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싶어요. 남편은 손을 꽉 쥐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병을 알게 되면 후회할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침묵했다. 마지막까지 평범한 하루처럼 살아가기 위해. 남편은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요? 꽤 오래전입니다. 이미 1년 전부터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남편은 충격에 휩싸였다. 1년. 그녀는 1년 동안 자신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떠났고 그녀는 조용히 그를 지켜봤다. 그는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녀는 홀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했다. 그는 그녀를 외면하는 동안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의사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분의 행복을 바랐습니다. 남편은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야 모든 걸 이해했다. 그녀가 마지막까지 침묵한 이유. 그녀가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 그녀는 그를 위해 조용히 떠났다. 그가 죄책감을 가지지 않도록. 그가 행복하게 남아있도록. 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까? 그녀가 없는 세상에서 그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녀는 행복했을까요?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다. 남편은 병원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그러나 그는 이제 이 맑은 하늘 아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를 잃고서야 그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 남편은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떠난 후 그는 한순간도 그녀를 잊지 못했다.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 많아졌다. 침대는 넓어졌고 집안은 조용해졌다. 그녀가 있을 때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그녀가 사라진 후에서야 남편을 옥죄어왔다. 당신이 행복하면 돼.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 매일 밤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했고 끝까지 배려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가장 힘들었을 순간에 곁을 지키지 않았다. 그녀가 혼자 병원에 가고 혼자 아파했을 때 그는 다른 여자와 함께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가 자신을 떠나 있었다는 걸. 그녀는 침묵 속에서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를 용서했고 그를 위해 떠났다. 그녀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가 죽고 나면 그녀가 기다려줄까? 그는 그 생각을 하며 창문을 바라보았다. 하루는 그녀가 좋아했던 카페를 찾았다. 그녀는 가끔 이곳에서 혼자 커피를 마셨다. 그는 그녀와 함께 이곳을 온 적이 거의 없었다. 그녀가 혼자였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창가 자리에는 그녀가 앉아 있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혼자 커피를 마시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가 돌아오지 않는 밤, 그를 기다리며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을까? 남편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하지만 커피의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너무 짧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을 텐데 그는 그러지 못했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당연했다. 그녀가 차려주는 밥, 그녀가 건네는 미소, 그녀의 조용한 배려. 그러나 그녀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다. 그녀는 모든 순간을 사랑으로 채웠다는 것을. 그는 그것을 외면했다. 그리고 이제 후회해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철저히 준비했다. 그녀가 남긴 흔적을 따라갈 방법이 없었다. 그는 모든 곳을 뒤졌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그는 매일같이 그녀를 그리워하며 살아갔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괜찮아. 그녀는 꿈속에서도 그를 위로했다. 당신이 행복하면 돼. 그러나 그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었다. 그녀가 없는 세상에서 그는 살아갈 이유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가 죽으면 그녀는 그를 반겨줄까? 그는 그 생각을 하며 매일 밤을 버텼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오직 후회 속에서 살아갔다. 어느새 계절이 바뀌었다. 그러나 남편에게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가 떠난 후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갔다. 그녀가 없는 집은 여전히 적막했고 그의 삶은 공허했다. 그녀를 잃고 나서야 그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깨달았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을 붙잡고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그녀에게 닿을 수 없었다. 그녀가 원했던 삶을 대신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마지막까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늘 조용한 미소로 주변 사람들을 배려했다. 그녀는 자신이 아프면서도 마지막까지 그의 행복을 빌었다. 그녀가 살아있다면 어떤 삶을 원했을까? 그는 그녀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대신 이루기로 했다. 그녀를 위한 속죄였다. 그는 그녀가 생전에 자주 갔던 호스피스 병원을 찾았다. 그곳은 고요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공간이었다. 그녀도 이곳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했을 것이다. 그는 처음으로 그 병원의 문을 열었다. 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간호사들은 처음엔 그를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어떤 봉사를 원하시나요? 그는 잠시 생각했다. 그냥 필요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곳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환자들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녀도 이런 공간에서 차를 마셨을까? 그녀는 이곳에서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사라질 세상을 떠올렸을까? 남편은 차를 건네며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이 여기 있었다면 나도 그때 왔을 텐데. 그러나 그녀는 이미 없다. 이제 그는 뒤늦게라도 그녀가 걸었던 길을 따라 걸으며 그녀가 남긴 흔적을 찾고 싶었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복지관을 찾았다. 생전에 그녀가 기부하던 곳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선행을 베풀었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기부했던 곳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다. 그분 덕분에 도움을 받았어요. 그녀는 아프면서도 끝까지 남을 돕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빈자리를 대신 채우기 위해 같은 길을 가보기로 했다. 그것이 그녀에 대한 속죄였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원하는 삶이었을 것이다. 어느 날 그는 병원에서 만난 한 노인의 손을 잡았다. 가족이 없어서 조금 외롭네. 노인은 힘없이 웃었다. 그는 그 손을 조용히 쥐었다. 괜찮아요. 당신이 행복하면 돼요. 순간 그의 입에서 그녀의 말이 나왔다. 그는 스스로 놀랐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그녀가 마지막까지 그를 위로했던 이유를. 그녀는 자신이 떠난 후에도 그가 홀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는 그가 다시 살아가길 원했다. 그는 그녀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그는 더 이상 후회 속에서만 살아가지 않기로 했다. 그녀가 남긴 흔적을 좇으며 그녀가 원했던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그녀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녀를 위해 의미 있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어도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녀를 떠올렸다. 이제야 내가 원했던 걸 이해했어. 그리고 그는 그녀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했다. 그것이 그녀를 향한 마지막 속죄였다. 그것이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이라 믿었다.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여보, 밥 좀 차려놔. 후배도 같이 갈 거야. 아내는 전화를 받은 순간 눈살을 살짝 찌푸렸다. 갑자기 무슨 후배? 요즘 남편과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다. 아침에 간단히 인사하고 각자의 일과에 빠지는 게 일상이었다. 그런데 뜬금없이 후배를 집에 데려온다고? 오늘 저녁 한잔 하기로 했는데 밖에서 먹기보단 집에서 편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남편은 마치 당연한 듯 말했다. 당연히 내가 준비해 주겠지. 라는 뉘앙스가 담긴 말투였다. 알겠어.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사실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남편은 늘 이런 식이었다. 자신의 일정이 곧 가족의 일정이었다. 전화를 끊고 아내는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고 한숨을 쉬었다. 뭘 만들어야 할까? 남편은 가리는 음식이 많지만 후배는 어떤 취향인지 알 수 없었다. 고민할 시간도 없이 후다닥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생선을 굽기 시작했다. 기름이 지글지글 튀면서 고소한 냄새가 부엌을 채웠다. 그런데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다. 굳이 우리 집까지 데려올 필요가 있었을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밖에서 해결하면 될 일을 왜 나까지 신경 써야 할까? 요즘 남편과의 대화가 줄어든 이유를 문득 떠올렸다. 결혼 초반에는 서로를 배려하려 애썼다. 서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신경 썼다. 하지만 몇 년이 흐른 지금은 마치 오래된 가구처럼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거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창문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무표정한 얼굴.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다녀왔어.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뒤따라 들어온 후배를 본 순간 아내는 미세하게 손을 움켜쥐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낯선 목소리.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아내는 순간적으로 그의 외모를 살폈다. 짙은 눈썹, 또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신경 쓴 듯 단정한 옷차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생겼네. 예의상 미소를 지었다. 어서 와요. 후배는 선뜻 다가와 가벼운 목례를 했다. 불쑥 찾아와서 죄송해요. 형님이 편하게 식사하자고 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없었다. 이미 몇 번은 본 사이처럼 자연스러웠다. 아니에요. 편하게 드세요.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이상한 감각이 남았다. 너무 자연스럽다. 후배는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거리낌 없이 집안 분위기에 녹아들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이 차려졌고 남편은 익숙한 듯 술을 따랐다. 형수님, 음식 정말 맛있어요. 후배는 젓가락을 들고 감탄했다. 다행이네요. 간단하게 만든 건데. 아내는 별 뜻 없이 대답했다. 그런데 후배의 표정이 묘하게 진지했다. 진짜요. 요즘 이렇게 정성스러운 집밥 먹어본 게 언젠지 모르겠어요. 그의 말에 아내는 어딘가 묘한 감정을 느꼈다. 남편은 반응하지 않았다. 정성스러운 집밥이라. 그 말을 듣고 나니 그동안 남편이 한 번도 내 요리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형은 원래 무뚝뚝하시잖아요. 표현하는 거 어려워하시고. 후배는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다. 남편은 무덤덤하게 술잔을 기울였다. 뭐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남편의 무심한 대꾸. 후배는 어색한 듯 웃었지만 아내는 속으로 무언가가 울컥 끌어올랐다. 남편이야말로 너무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게 아닐까. 식사를 마친 후 후배가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들었다. 형수님도 SNS 하세요? 아내는 순간 뜨악한 표정을 지었다. 거의 안 해요. 가끔 사진 올리는 정도? 저도 그래요. 그래도 오늘은 좋은 자리니까 인증샷 하나 남겨야겠어요. 후배는 식탁 사진을 찍으며 미소를 지었다. 저도 보여드릴까요? 여행 사진 같은 거 좀 올리는 편인데.
그가 휴대폰을 내밀었다. 아내는 무심코 그의 SNS를 살폈다. 멋진 풍경, 감각적인 음식 사진, 그리고 웃고 있는 후배의 모습. 이 사람, 뭐든 잘 어울리네. 어느새 그녀는 후배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었다. 형수님도 마팔해 주세요. 아, 네. 그 짧은 순간 아내의 손끝이 가볍게 떨렸다. 별거 아닌데도 이상하게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밤이 깊어졌다. 남편은 이미 잠들었지만 아내는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후배의 SNS에는 방금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오늘 형님 댁에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형수님 요리 최고. 그냥 사소한 글. 하지만 그 짧은 문장이 이상하게 마음을 간지렸다. 그냥 후배일 뿐이야. 그렇게 다짐했지만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다. 오늘 오랜만에 좋은 대화 나눈 것 같아요. 음악 이야기 즐거웠어요. 보내고 나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리고 몇 초도 지나지 않아 후배에게서 답장이 왔다. 저도요. 형수님 덕분에 오랜만에 편하게 이야기했어요. 다음에 또 추천해 주세요. 다정한 말투, 그리고 부드러운 웃음이 떠올랐다. 아내는 휴대폰을 껐지만 가슴 한쪽에서 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깊이 잠들지 못했다. 후배가 다녀간 후에도 아내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머릿속은 계속 그날의 기억을 곱씹고 있었다. 후배의 미소, 다정한 말투, 그리고 공통된 관심사. 이 노래 좋아하세요? 네, 진짜 명곡이죠. 그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소한 이야기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두근거렸다. 남편과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가벼운 대화. 남편은 언제부턴가 음악이나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화라 해봐야 생활에 필요한 단순한 대화뿐.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별거 없어. 그냥 바빠. 그게 대화의 전부였다. 하지만 후배와는 달랐다. 같은 노래를 듣고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느낌. 그런 감각이 너무나 오랜만이었다. 아내는 무심코 휴대폰을 들어 후배의 SNS를 다시 열었다. 오늘 형님 댁에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형수님 요리 최고. 그 한 줄의 글이 묘하게 설레었다. 그냥 후배일 뿐이야. 그렇게 다짐했지만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다. 오늘 오랜만에 좋은 대화 나눈 것 같아요. 음악 이야기 즐거웠어요. 보내고 나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리고 몇 초도 지나지 않아 후배에게서 답장이 왔다. 저도요. 형수님 덕분에 오랜만에 편하게 이야기했어요. 다음에 또 추천해 주세요. 다정한 말투, 그리고 부드러운 웃음이 떠올랐다. 그 순간 아내는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다. 이 감정은 뭐지? 하지만 답을 내릴 수 없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결국 잠이 들었다. 다음 날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했고 집에는 다시 혼자였다. 하지만 전날과 달랐던 건 휴대폰을 확인하는 손이 분주해졌다는 점이었다. 메시지를 확인할 때마다 후배의 답장이 기다려졌다. 형수님,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형수님은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그 안에서 묘한 설렘이 피어났다. 아내는 카페에 가는 길, 일부러 후배가 좋아한다고 했던 노래를 틀었다. 헤드폰을 끼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어제의 순간을 되새겼다. 음악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오랜만이었다. 이런 감정도 느낄 수 있었네. 그동안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그러던 중 후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형수님, 점심때 근처에 볼 일이 있는데 혹시 커피 한 잔 괜찮으세요? 망설여졌다. 그냥 커피 한 잔. 대수롭지 않은 만남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이상하게도 이 만남이 조금 특별하게 느껴졌다. 이건 그냥 평범한 만남이야.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며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몇 분 후 후배에게서 답장이 왔다. 형수님이 편한 곳이면 어디든 좋아요. 이 짧은 대화도 묘하게 설레게 했다. 카페에서 후배를 만났을 때 그는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아내는 마주 앉으며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안녕,
근처에 볼 일 있다고 했죠. 네, 뭐 그냥 잠깐 들를 곳이 있어서요. 겸사겸사 커피 한 잔 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후배는 자연스럽게 주문을 하며 아내를 쳐다봤다. 형수님은 어떤 커피 좋아하세요? 요즘은 라떼를 자주 마셔요. 아, 형님이랑 비슷하시네요. 형님도 라떼 좋아하시던데. 후배의 말에 아내는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남편과 비슷한 취향이라니. 이상하게도 낯설었다. 하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러네. 후배는 커피를 받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어제 형님 댁에서 좋은 시간 보냈어요. 형수님이랑도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나도 오랜만에 재밌었어요. 그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남편과는 하지 못했던 대화들, 잊고 있었던 감정들, 그리고 후배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예상보다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아내는 스스로에게 다시 묻고 있었다. 이 감정은 대체 뭘까? 카페의 잔잔한 음악이 배경처럼 흘렀다. 따뜻한 커피잔을 손에 감싸준 채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나가는 사람들, 바삐 움직이는 자동차들. 평범한 오후였다. 하지만 이 자리만큼은 평범하지 않은 기분이었다. 형수님, 요즘 뭐 하면서 시간 보내세요? 후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자연스럽게 묻는 듯 하면서도 관심이 묻어 있었다. 그냥 집안일하고 가끔 카페 오고 책도 읽고. 아내는 짧게 대답했다. 스스로 말하면서도 삶이 단조롭다는 걸 새삼 느꼈다. 형님은 워낙 바쁘시니까요. 후배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형수님도 외로울 때 있겠어요. 그 말에 아내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했다. 후배는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지만 그 말이 묘하게 마음을 건드렸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진짜요? 후배는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후배가 말한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나는 외롭지 않았을까? 남편과의 대화는 언제부턴가 의무적인 일상이 되었고 가슴 설레는 감정은 희미해져 있었다. 후배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형님은 진짜 좋은 분이세요. 저한테도 늘 잘해주시고요. 그렇겠죠. 아내는 짧게 웃었다.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좋은 남편인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다. 형수님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형님처럼 바쁜 분을 이해하고 묵묵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저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후배는 가볍게 말을 했지만 아내의 마음은 묘하게 흔들렸다. 그냥 익숙해진 거죠. 그렇게 말하고 나서야 익숙해졌다는 말이 어쩐지 씁쓸하게 들렸다. 후배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형수님은 결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뜻밖의 질문이었다. 아내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행복하냐고? 그 질문을 받은 게 언제였을까? 결혼 초반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당연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질문을 갑자기 하면 궁금해서요. 후배는 가볍게 웃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아내는 대답을 머뭇거렸다. 쉽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었다. 남편과 다투지도 않고 무난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결국 솔직한 대답이 나왔다. 후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어떤 생각? 사람이 진짜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 그런 거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결혼했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형수님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편하고 기분 좋고. 그의 말에 아내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냥 말이 잘 통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후배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형수님이 좋은 분이라 그런 걸 수도 있죠.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순간적으로 아내는 그 시선을 피했다. 그런 말 하면 오해받아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이런 감정, 이런 분위기, 위험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후배와의 대화가 즐거웠다. 오늘 만나길 잘한 것 같아요.
후배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형수님 덕분에 기분 좋은 하루네요. 아내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후배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예상보다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한쪽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이런 감정을 가져도 괜찮은 걸까? 카페에서 나왔을 때 저녁 노을이 서서히 지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도로에는 차량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아내는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후배는 한 걸음 앞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형수님,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아내는 순간 머뭇거렸다. 시간이 괜찮은가?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이 만남이 더 이상 단순한 대화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이미 선을 넘을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은 아닐까? 우리 잠깐 나갈까요? 그 말을 하면서도 그녀는 자신이 하는 말이 믿기지 않았다. 후배의 눈이 살짝 커졌다. 하지만 그는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그냥 드라이브나 할까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차 안을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둘 사이의 정적을 채우기엔 부족했다. 아내는 차창을 바라보았다. 이게 맞는 걸까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다. 후배는 핸들을 잡은 손을 가볍게 쥐었다 풀었다 하며 생각에 잠겼다. 형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모르겠어요. 아내는 작은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그 말에 후배는 천천히 차를 도로변으로 돌렸다. 그럼 우리만 생각할 수 있는 곳으로 갈까요?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차는 작은 길로 들어섰다.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여관이 있었다.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곳. 둘 다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렸다. 후배는 먼저 걸어 들어갔고 아내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결국 후배를 따라갔다. 작은 로비에서 후배가 자연스럽게 키를 받아들었다. 모든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아내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조용한 공기가 흘렀다. 둘 다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후배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수님, 긴장하셨어요? 아내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이게 현실인가 싶어서. 후회하시나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아내는 한순간 말을 잃었다. 후회할까? 아니다. 오히려 너무 쉽게 이곳까지 온 자신이 놀라울 뿐이었다. 잘 모르겠어.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후배는 천천히 다가왔다. 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아내의 머릿속에서 모든 고민이 사라졌다. 마음이 끌리는 대로 움직였다. 그리고 선을 넘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다. 아내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후배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괜찮으세요? 아내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냥 신기해서. 후배는 살짝 웃었다. 뭐가 신기해요? 아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순간을 상상한 적도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있다는 게. 후배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형수님이 원해서 온 거예요.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후회할 수 있을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그녀는 이 순간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방 안은 고요했고 창문 틈으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여관에서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다. 살결을 스치는 후배의 손길, 그의 깊은 눈빛, 귓가에 속삭이던 낮은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내의 마음속엔 후배를 더 원하고 있었다. 단 한 번의 만남이 아니었다.
이미 마음이 움직였고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남편은 알지 못한다. 아내는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오늘 뭐 해요? 아내는 입력했던 문장을 지웠다. 너무 평범했다. 후배도 이상하게 생각할까? 아니면 그냥 보고 싶다고 하면 이상할까?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후배의 얼굴이 떠오를 것 같았다. 며칠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무심하게 말했다. 여보, 이번 주말 출장 잡혔어. 아내는 숟가락을 든 채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출장? 응. 원래는 다음 달 일정이었는데 갑자기 당겨졌어. 이틀 정도 걸릴 거야. 남편은 별 감정 없이 말했다. 마치 자기 부재가 아내에게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처럼. 아내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남편이 없는 이틀. 그 말은 곧 후배를 불러도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었다. 손에 쥔 숟가락을 살짝 힘줘 쥐었다. 아니야. 이건 너무 위험해. 한 번도 아니고 2번. 그것도 우리 집에서.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알겠어. 잘 다녀와. 입 밖으로 나온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심장은 너무나 빠르게 뛰고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휴대폰을 몇 번이고 들었다 놓았다. 보낼까 말까. 그의 대답이 궁금했다. 하지만 거절하면 어떡하지? 아니, 그가 나를 거절할 리 없어. 그녀는 이미 그의 눈빛을 보았다. 여관에서의 밤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다. 아내는 결국 손가락을 움직였다. 내일 시간 돼요? 보낸 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화면을 계속 확인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혹시 잘못된 걸까? 후회가 밀려오는 순간 화면이 밝아졌다. 네. 언제 갈까요? 숨을 삼켰다. 그 짧은 문장이 이렇게까지 떨리게 만들 줄이야. 아내는 천천히 웃었다. 이제 모든 게 내 뜻대로 흘러가고 있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 모르는 사이 걷잡을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걸 아내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집 안은 적막했다. 남편이 출장 간 지 몇 시간이 지났지만 아내는 여전히 긴장된 상태였다. 후배와 함께 집에 있는 상황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있던 후배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수님, 긴장하셨어요? 아내는 소파에 기대앉으며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그냥 이상해서. 집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게 불편하면 나갈까요? 그의 말에 아내는 서둘러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오히려 좋아. 순간적인 솔직한 감정이 튀어나왔다. 아내는 당황했지만 후배는 조용히 웃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럼 다행이네요. 후배는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눌러 TV를 켰다. 형수님은 영화 좋아하세요? 응. 근데 요즘은 잘 안 봐. 혼자 보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럼 오늘은 같이 봐요. 그는 자연스럽게 아내 옆에 앉았다. 화면에서는 영화가 흘러가고 있었지만 아내는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다. 옆에 있는 후배의 존재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의 향기, 숨소리, 그리고 가끔씩 느껴지는 미묘한 시선. 이제 완전히 선을 넘었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이었던 공간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이 장면 좋아하세요? 후배가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다. 응, 이 장면 인상 깊었어. 전 여기서 주인공이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제일 좋아요. 두려움 속에서도 자기 감정을 선택하는 거. 그의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와닿았다. 자신의 감정을 선택하는 것. 아내는 자신이 이미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감은 점점 익숙한 설렘으로 변해갔다. 형수님, 편하게 계세요.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후배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내는 피식 웃었다. 긴장 안 했어. 거짓말.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그의 말에 아내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 그러자 후배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형수님, 잠깐. 아내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후배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이 순간이 오래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확실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손을 꼭 쥐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후배의 손을 놓을 수 없었다. 영화가 끝날 때쯤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내는 후배의 옆에 기대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형수님, 후회 안 하실 거죠? 그의 질문에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 순간만큼은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후배는 조용히 웃으며 그녀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집안에서 흐르던 정막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의 감정이 완전히 하나로 엮인 순간이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후배와 함께 영화를 보고 있었다. 거실의 조명은 은은했고 스크린에는 조용한 멜로 영화가 흐르고 있었다. 이 영화 진짜 재밌네요. 후배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쵸, 이 장면 좋아해요. 아내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후배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거리낌이 없었다. 지난 며칠 동안의 긴장과 망설임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여관에서의 첫 만남 이후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리고 이제는 집에서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내는 후배가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제 이 집이 남편과의 공간이 아니라 후배와 공유하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문득 휴대폰이 진동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보고 그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남편. 손끝이 떨렸다. 후배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누구예요? 남편. 그 짧은 단어에 후배의 표정이 굳었다. 아내는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움직여 전화를 받았다. 여보, 회의 일정이 변경돼서 출장 취소됐어.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거의 다 왔어. 순간 아내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후배가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중얼거렸다. 어떻게? 후배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님이 온다고요? 응, 거의 다 왔다고 했어. 아내는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제 어떡하지? 이 공간에는 너무 많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후배의 옷, 테이블 위에 2개의 커피잔, 그리고 여전히 플레이 중인 영화. 나가야 해요. 후배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떻게든 나가야 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발자국 소리에 아내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이 왔다. 발코니로 나갈까요? 후배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그러다 들켜. 아내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숨을 곳이 필요했다. 화장실에 숨어. 후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심장을 쥐어뜯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거실을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현관문이 열렸다. 여보, 나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아내는 최대한 평온한 얼굴을 유지하며 남편을 마주 보았다. 왔어. 남편은 짐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아, 그냥 피곤해서. 아내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남편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집에서 뭐 했어? 그냥 영화 좀 보고 있었어. 무슨 영화? 그냥 예전에 보던 거. 남편은 잠시 의심스러운 듯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샤워 좀 해야겠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아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화장실. 남편이 걸음을 옮기려 하자 아내는 본능적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다. 왜? 남편이 이상하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 거기 청소 안 했어. 좀 지저분해. 괜찮아. 씻기만 하면 되는데. 남편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 순간
아내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선택이 떠올랐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 남편이 화장실 문을 열려는 순간 아내는 그의 얼굴을 감싸쥐고 갑작스레 입을 맞췄다. 남편은 당황한 듯 몸을 멈추었다. 여보, 오랜만이잖아. 아내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남편은 예상치 못한 행동에 순간적으로 긴장을 풀었다. 뭐야, 갑자기. 그는 작게 웃으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화장실 문 너머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을 후배를 떠올리며 아내는 떨리는 손끝으로 남편의 등을 감쌌다. 이 순간을 버텨야 한다. 그래야만 한다. 남편의 품에 안겨 있는 동안 아내는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다. 남편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않도록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다. 여보, 갑자기 왜 그래? 남편이 살짝 미소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냥 오랜만이라서. 아내는 애써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생각을 굴리고 있었다. 남편이 화장실 문을 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남편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내의 예상과는 달리 금방 그녀를 놓지 않았다. 나도 그랬어. 출장 가면서 계속 생각했어. 그가 아내의 등을 쓰다듬었다. 아내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아내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남편은 그녀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런데 얼굴이 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었어? 아내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남편은 잠시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화장실로 향하려 했다. 잠깐만, 나 먼저 씻을게. 아내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재빨리 화장실 문 앞을 막아섰다. 왜? 아까 청소한다고 물을 많이 뿌려서 바닥이 미끄러워. 나 먼저 정리하고 씻을 테니까 당신은 잠깐 쉬고 있어. 그냥 들어가서 씻으면 되는데. 남편이 의아하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조금만 기다려. 지저분한 것 좀 청소하면 돼. 그래, 그럼 난 잠깐 차에서 서류 좀 가져오면 되겠네.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넘기고 있었다. 이제 됐어. 어서 빠져나가요. 그게 아내가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었다. 후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정말 무사히 빠져나갔을까? 그 순간 문 밖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딸깍. 누군가가 문을 여는 소리. 아내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는 듯했다. 설마.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현관으로 빠져나가려던 후배.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지나가고 있었다. 관리 아저씨. 단지를 순찰하는 관리 아저씨가 딱 그 순간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안 돼. 아내는 속으로 외쳤다. 후배가 들키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러나 후배는 다행히 침착했다. 그는 문틈으로 조용히 상황을 살피고는 관리 아저씨가 지나갈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몇 초, 아니 몇 분 같았던 그 시간이 지나서 관리 아저씨가 지나갔다. 그제야 후배는 조용히 몸을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차에서 오기 전에 문을 열고 나갔다. 아내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정말 아슬아슬했다. 하지만 이제 완전히 끝난 걸까? 그녀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앉았다.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왜 안심이 되지? 위기를 넘긴 것에 안도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허전했다. 후배가 떠났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더 깊이 와닿았다. 욕실에서 샤워 물소리가 여전히 들려왔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씻고 있을 것이다. 그와 반대로 아내는 방금 전까지 이 집에 있던 후배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 그의 손길, 그의 따뜻한 목소리. 모든 것이 남편보다 더 생생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샤워를 마친 남편이 욕실에서 나왔다. 아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좀 개운해. 응. 근데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해? 아내는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응.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너 혼자 집에 있었던 거 맞아.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했다. 아내는 황급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당연하지. 당신 출장 간 동안 누가 오겠어? 그래. 남편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근데 이상하게 거실에서 낯선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냄새. 아내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설마 후배의 향수 냄새가 남아있는 걸까? 그녀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얼굴이 굳어졌다. 남편이 더욱 이상하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그래? 뭔가 찔리는 거 있어. 아니. 그냥 갑자기 당신이 그런 말 하니까 당황해서. 아내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남편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듯 거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때였다. 남편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멈췄다. 아내는 따라가서 바라보았다. 거기엔 커피잔 2개. 아내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이걸 치우는 걸 깜빡했어. 남편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이거 뭐야? 그냥 내가 2잔 마신 거야. 내가 원래 커피를 이렇게 많이 마셨나?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내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제 어떡하지? 그녀는 모든 것을 숨길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이 들켜버린 걸까? 밤은 깊었고 집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아내의 머릿속은 소용돌이쳤다. 남편은 출장을 취소하고 갑자기 돌아왔다. 후배와의 흔적을 지웠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완벽했을까? 거실에 앉아있던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리고 조용히 아내를 바라보았다. 여보, 요즘 뭔가 이상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안에 숨겨진 의심이 느껴졌다. 아내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가. 예전 같지 않아. 뭔가 불안해 보여. 남편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 있어? 아내는 본능적으로 표정을 관리했다.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 안 된다. 무슨 소리야? 별일 없어. 웃으며 말했지만 입술이 살짝 떨렸다. 그런데 왜 그래? 출장 다녀오더니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하고. 그냥 느낌이 그래. 남편은 소파에 등을 기댔다. 출장 가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뭔가 이상하단 생각이 들어. 아내는 속으로 심호흡을 했다. 혹시 후배의 흔적을 발견한 걸까? 아니면 단순한 직감일까?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출장 갔다 와서 피곤해서 그런 거 아냐? 아내는 태연한 척 물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날 밤 남편은 쉽게 잠들지 않았다. 반면 아내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남편이 코를 고는 걸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열었다. 당분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몇 초 후 후배에게서 답장이 왔다. 형님이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그럼 당분간 연락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아내는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내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남편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일찍 와? 모르겠어. 일이 많아서.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아내는 그 말 속에서 묘한 거리감을 느꼈다. 그는 어제와 달랐다. 평소와 같은 행동이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달라진 느낌. 남편은 출근하면서도 계속 아내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남편이 나가자마자 아내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하지만 후배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던 손이 멈췄다. 당분간 조심하자. 후배의 말이 떠올랐다. 그래, 당분간 연락하지 않는 게 좋겠지. 하지만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했다. 만약 남편이 진짜로 의심하고 있다면? 만약 남편이 증거를 찾고 있다면? 점심시간 아내는 쇼핑을 하며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했다. 카페에서 커피를 사 마시고 마트를 돌아다니며 식재료를 샀다. 일상적인 루틴을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남편의 의심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집안이 어딘가 평소와 달랐다. 누군가 다녀간 느낌. 현관 앞 신발장의 위치가 살짝 어긋나 있었다. 아내는 본능적으로 거실을 둘러보았다. 남편이 무언가를 조사한 걸까? 하지만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저녁이 되자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오늘은 일찍 왔네? 아내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응, 일이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 남편은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으며 아내를 바라보았다. 저녁 뭐야? 생선구이랑 된장찌개. 피곤할 텐데 씻고 와.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욕실로 향했다. 그리고 아내는 다시 긴장을 놓을 수 없었다. 식사를 마친 후 남편은 여전히 뭔가를 고민하는 듯 보였다. 왜 그래?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편은 술 한 잔을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요즘 우리 관계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아내는 순간 멈칫했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너도 알잖아. 예전 같지 않다는 거.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이 서 있는 듯했다. 아내는 애써 자연스럽게 웃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 괜한 걱정이야. 하지만 남편은 이번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다. 만약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가 뭔가 알게 된다면 넌 어떻게 할 거야? 아내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그리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야? 남편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내려놓았다. 그냥 해본 말이야.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내는 다시 한번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남편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아니면 모든 걸 알고 있는 걸까? 그 의심이 아내의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았다.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아내는 마치 얼음장 위에 선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남편은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왔어. 그러나 그의 말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묻어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 아내는 침착한 척 물었다. 그냥 생각 좀 하려고 걸었어. 남편은 신발을 벗으며 짧게 한숨을 쉬었다. 무슨 생각? 아내는 자연스럽게 물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거실로 천천히 걸어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치 뭔가를 찾으려는 것처럼. 그 순간 아내의 심장이 요동쳤다. 설마 무언가 눈치챈 걸까? 여보. 남편이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그 한마디에 아내의 손끝이 서늘해졌다. 숨기다니 무슨 말이야? 커피 2잔. 이상한 분위기. 내 행동도 그렇고 뭔가 계속 이상해. 남편은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해봐. 무슨 일 있었어? 아내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다. 하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었다. 당신 너무 예민해진 거야. 난 아무것도 숨긴 게 없어. 정말. 남편은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 순간 아내는 자신이 거짓말을 들켰다는 걸 깨달았다.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 알겠어. 남편은 짧게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아내는 속으로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남편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아내는 식탁에 앉아 남편의 표정을 살폈다. 그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태연한 척해야 했다. 당신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남편은 술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냥 생각 좀 하느라. 무슨 생각?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았다. 우리 관계에 대해서. 그 한마디에 아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해?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 요즘 예전 같지 않아. 예전 같지 않다니? 뭔가 달라졌어. 나한테 숨기는 게 있는 것 같고 집안 분위기도 뭔가 어색해졌고. 남편은 고개를 젖히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이상한 기분이 들어. 이상한 기분이라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냥 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아내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든 평정을 유지해야 했다. 당신 너무 예민한 거야. 내가 뭘 숨긴다는 거야? 정말 없어. 남편은 그녀를 뚫어질 듯 바라보았다. 없어. 그 순간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어. 나도 별 생각을 다 하네. 아내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그날 밤 아내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남편은 먼저 잠든 듯 했지만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다. 휴대폰을 손에 쥐었다. 당분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보내고 나서도 손끝이 떨렸다. 그런데 몇 분 후 후배에게서 답장이 왔다. 형님이 확실하게 의심하는 것 같아요? 응. 그럼 한동안은 연락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아내는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손가락은 또 한 번 움직였다. 아니, 난 계속 보고 싶어. 며칠이 지나도 남편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녔고 평소보다 더 많은 질문을 했다. 오늘 뭐 했어? 어디 갔다 왔어? 누구 만났어? 남편은 무심한 척 물었지만 그의 태도는 명확했다. 그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결국 일이 터졌다. 아내가 샤워를 마치고 방에 들어서자 남편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그녀의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이거 뭐야? 남편이 조용히 물었다. 아내는 순간 숨이 멎었다. 그거 왜 봐? 남편은 그녀를 바라보며 휴대폰 화면을 돌려 보였다. 후배와 주고받은 메시지. 난 계속 보고 싶어. 나도요, 형수님. 아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게 뭐냐고.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아내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미안해.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체 언제부터야? 남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당신이 출장 갔을 때부터. 그 말을 끝내는 순간 남편의 눈빛이 변했다. 그럼 여관에서 있었던 일도 사실이야? 아내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가. 그 한마디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아내는 순간 말을 잃었다. 여보, 난 나가라고. 남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감정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는 깨달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후배는 카페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우리 이젠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아내가 보낸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그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후배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그동안 그녀와 함께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손길, 그녀와 나눴던 대화들. 모든 것이 강렬했고 모든 것이 위험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에게 금지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만나면서 후배는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꼈다.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그녀와 함께할 때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관계를 끝내려 하고 있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끝일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순간 얼어붙었다. 화면에는 남편의 이름이 떠 있었다. 그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전화벨 소리는 계속 울렸다. 후배는 손을 가볍게 떨며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형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우리 만나야 할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 순간 후배는 직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후배는 손에 힘을 주어 휴대폰을 쥐었다.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뭔가 묵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우리 만나야 할 것 같아. 그 말이 끝나자 후배는 본능적으로 숨을 삼켰다.
그는 남편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절대 준비될 수 없는 일이었다. 형님.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헛소리 하지 마. 남편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어디야? 후배는 순간 말을 잃었다. 지금 당장 말 안 하면 내가 직접 찾아갈 거야. 그 단호한 말에 후배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저 지금 카페에 있습니다. 거기 있어. 남편은 짧고 강하게 말했다. 곧 갈 거니까. 그리고 통화가 끊겼다. 후배는 숨을 몰아쉬었다. 젠장. 후배는 카페에 앉아 초조하게 창밖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도착하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의 손끝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난 걸까?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렸다. 그리고 남편이 들어왔다. 남편은 조용히 걸어왔다. 표정은 무미건조해 보였지만 그 속에서 후배는 깊은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남편은 후배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를 노려보았다. 긴 침묵. 후배는 목이 바짝 말랐다. 남편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언제부터였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렬했다. 후배는 순간적으로 숨을 삼켰다. 형님, 저는 언제부터였냐고 물었다.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다. 후배는 눈을 감았다. 정확히는 처음 형님 댁에 갔던 날 이후부터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그럼 내 집에 와서 내 밥을 먹고 내 아내와 눈을 마주치며 날 속였다는 거네. 남편의 말이 가시처럼 박혔다. 형님 죄송합니다. 죄송해? 남편이 비웃듯이 웃었다. 그 말이면 끝날 것 같아. 후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편은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질문은 너무나 무서운 질문이었다. 형님, 전 정말 뭐? 남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너 설마 사랑이었어? 그 말에 후배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다. 네.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그래. 남편이 조용히 웃었다. 그럼 너 내 아내한테 가서 말해. 네. 지금 당장 가서 말해.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여기서 보게. 그 감정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후배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 그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 후배의 선택만이 남아 있었다. 아내는 마주 앉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식탁 위에는 차가운 공기만 감돌았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혼하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내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결국 이 순간이 왔다. 그녀는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직접 듣고 나니 머릿속이 하얘졌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녀는 간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부르지 마.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우린 이제 끝이야.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그가 쉽게 마음을 돌릴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았다. 정말 이혼할 거야? 그래. 남편은 단호했다. 너는 내 신뢰를 배신했어. 그것도 내가 가장 신뢰했던 후배와 함께.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어.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후회해. 정말로. 남편은 비웃었다. 지금 후회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 당신이 출장가 있는 동안 너무 외로웠어. 나는 변명하지 마. 남편은 단칼에 그녀의 말을 잘랐다. 외로웠다고. 그래서 내 후배랑 바람을 피웠다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다. 난 널 믿었어. 하지만 너는 날 속였어. 아내는 울컥했다. 정말 후회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하지만 이혼만은. 웃기지 마. 남편은 소리내어 웃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너랑 계속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혼 서류 준비해. 아내는 그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쉽게 끝낼 거야? 남편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니,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이혼만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 순간 아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당신 설마. 그래. 남편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나는 이대로 끝낼 생각이 없어. 그녀는 숨을 삼켰다. 너와 그 자식. 너희들 모두 나한테 빚을 졌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복수할지는 기대해도 좋아. 그 말에 그녀는 몸을 움츠렸다. 당신 나한테 무슨 짓을 할 생각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무슨 짓? 남편은 비웃었다. 그건 내가 정하는 거겠지.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곧 변호사를 통해 서류 보낼 거야. 기다려. 그녀는 그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다. 남편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는 단호하게 돌아섰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것을. 그녀는 손끝을 꽉 쥐었다. 그러나 되돌릴 수 있는 길은 없었다. 남편은 이제 차갑고 단호하게 그녀를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복수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와 후배를 향해 모든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